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에서 4.6%까지 상승한 5% 돌파를 우려하는 새로운 고금리 영역. 2023년도 금리 금융위기 때의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근접하면 안 되겠죠. 예.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이 있다는데요. 예. 금리가 어쨌든 실질금리 시장에서 시장금리죠. 시장금리가 사실상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2024년도에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그냥 사들이면 되니까 생각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역사적으로 1981년 9월에 15.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27일 10년 국채 수익률은 4.49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죠. 자기 발행을 했던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를 들고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미국 대응은행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채 투매를 유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그래서 다른 나라 신흥국과 선진국의 자국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그 국가의 신규 채권 발행 비용이 급증을 하여서 전반 경제 활동이 중, 이것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불려주는 신국채 수량 무력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투자금 회수가 자본을 이렇게 유출한 투자금 회수하고 신흥국 국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자본 유출과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신흥국 중앙은행은 울며 겨자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또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는 다시 국채 가격 하락을 부추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회수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도 무한정 올라갈 수, 인플레 해제는 해야 되긴 하지만 무한정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좀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불안이 존재한다. 제국 국채를 던질 것을 알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무한정 주식을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사도 되니까 증권 시장에 있는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한다. 미국채 금리 급등 시 전 세계 기관 투자들 보유한 기존 채권들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실이 커지는 금융기관이 유동성 확보나 추가 마진콜, 증거금 추가 납부 대응을 위해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가르지 않고 국채를 내다 팔게 됩니다. 라고 시장 충격이 증폭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국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뛰어오른 것 맞게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 매입에 나서거나 반대로 환율 방어를 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를 올리는 거죠.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 갖고 이제 2024년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기름 붓는 거죠, 한마디로. 예. 저는 어차피 전쟁 때문에 석유가스가 올라서 그렇지, 지금 그래도 90불대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금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금리를 내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인플레이션은 전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5월 23일에도 4.5를 돌파한 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국채물 2024년도에도 국채물이
2025년 5월 23일에도 한 1년 전이죠. 금리가 4.5%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사들이면 돼요. 연준이 사들이면 별다른 문제는 금리 인상은 안 되는 거죠. 네, 금리 인상은 뭐 전쟁 때문에 된 거지 뭐 실제로는 그런 것들 인플레이션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2.5 이게 4.5가